난자가 필요해? 제1화.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한마디에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나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 심리검사를 받았던 한마음 정신과 원장이었다. 한때 아이들의 성향과 재능, 심리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병원 심리 검사가 엄마들 사이에 유행했었다. 검사실, 대기실마다 아이들이 넘쳐났던 거로 기억한다. 상담실, 미술치료실, 검진실을 갖춘 한마음 정신과는 초등학생 전문 신경정신과로 꽤 알려진 병원이었다. 방마다 늘 검사받는 아이들이 있었고 로비에도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보호자로 넘쳐났다. 검사비가 꽤 고액이었지만 나의 엄마 명도이 여사도 자녀 교육이라면 뒤처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 역시 같은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주는 기초 검사지를 풀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안경을 낀 중년의 남자 원장님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 감흥 없는 톤으로 지루한 강의를 3시간은 걷더니 늘어놓을 것 같은 얼굴이었다. 지극히 형식적으로 나의 검사지를 집어든 원장님은 결과를 확인하더니 벙찐 표정으로 천천히 나를 뜯어보았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몇 번이나 안경을 다시 끼면서 끝없이 힐끔댔다. 나의 정신과 육체를 구석구석 훑던 그때 그 모습은 한마디로 변태시키다. 마침내 안경은 코끝에 안착했고 원장님도 상담을 시작했다. 어머니, 이 아이는요? 전교 1등을 못하면 비정상이에요. 에이, 원장님도 전교 1등이 뭐 선착순인가요? 원장님은 검사 결과를 꼼꼼히 설명해 주시며 말했다. 응.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 머리가 이건 뭐 거의 천재인데. 천재요? 천재란 말에 엄마의 얼굴이 밝아졌다. 원장님의 입만 바라보던 눈빛은 성령이 충만한 광신도처럼 변했다. 엄마는 어서 예언을 내려주십사 눈빛을 반짝거렸다. 원장님은 새로 입덕한 광신도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고개까지 절레절레 흔들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10살인데 IQ가 134라. 개원이래 이런 아인 처음 봅니다. 10살인데 134면 좋은 거죠, 원장님? 그럼요. 아마 학교에서 검사했으면 20점은 더 나왔을걸요? 그럼 우리 한비 IQ가 154? 숫자의 의미도 모르면서 나는 괜히 우쭐해졌다.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끝없이 터지는 원장님의 감탄사와 엄마의 눈빛은 우쭐해도 된다는 허락 같았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천재로 성장할 거란 기대를 할 만한 IQ였으니까. 그렇게 난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며 천재가 됐다. 잠시 후 원장님은 엄마에게 결과지를 건네며 우리에게 단단히 당부했다. 이 아이 잘 키우세요. 아이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공부시키시고요. 넌 특히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았지? 네, 원장님. 그날 날 수학 천재라던 돌팔이 원장의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한마음 원장님의 당부대로 난 수학에 인생을 바쳤고 대한민국 3대 명문여대인 성화여대 수학과 입시에 성공했다. 하지만 벌써 4학년인데 선영대 수학과 고군분투 중이니 졸업은 미지수다. z 대신 3을 대비하고 x 이꾸르 2y, z 이꾸르 3이니까 xyz의 합은 뭐다? 3이죠. 한비야, 졸업하자. 졸업. 남들 다 하는 졸업인데 너도 해야지. 선영대 수학 패스하고 너도 이놈의 노예선에서 하선하는 거야. 새 학기가 시작되고 강의를 듣는 첫날부터 뒤쪽 출입문 옆자리는 내 고정석이 됐다. 빵꾸난 전공 필수 때문에 후배들과 수업을 들어야 하는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기어 앉아있기에 딱 좋은 자리다. 솔직히 입학하기 전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대학 생활은 재밌지는 않았다. 대학 수업이 재미있는 건 국영수를 안 하기 때문인데 나는 4년 내내 수학만 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수학만 했다. 그러니
수학에 미쳐서 수학과에 들어온 게 아닌 이상 대학 생활이 재밌을 리가 없었다. 뭐 또 진짜 수학 천재라고 해도 저 지루한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듣는다면 분명히 지금의 나와 똑같은 모습일 거다. 강의가 시작된 내내 볼펜으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집중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놈의 천재 소리만 안 들었어도 볼펜을 눈꺼풀 받침으로 쓰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갑자기 볼펜 투혼을 벌이는 눈꺼풀 사이로 뒤돌아보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드르륵 드르륵 울리는 소리의 진원지를 찾는 것 같은데. 내가 알바야? 꾸벅꾸벅 졸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었다. 진동 소리는 끊기지 않고 끈질기게 울렸다. 그러자 하나 둘 돌아보던 학생들이 점점 더 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다 같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야, 아파라. 갑작스런 눈총 세례에 놀라 눈꺼풀을 받치고 있던 볼펜이 눈덩이를 찔렀다. 그 와중에 난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집어서 전화를 끊었다. 일부 학생은 가지가지 한다는 듯 대놓고 나를 봤고 또 일부는 교수님 눈치를 살피며 나를 보고 킥킥대며 웃었다. 하, 개쪽팔려. 뒤늦게 사태 파악이 된 나는 연신 죄송합니다 하며 후배들에게 굽실거렸다.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도 쪽팔리는 거 아니까. 그냥 좀 넘어가 줘라. 제발. 집중. 교수님의 한마디에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지루한 강의도 다시 시작됐다. 난 내 쪽팔림의 원흉을 확인했다. 김재준이었다. 왜? 나 지금 중요한 수업 들어. 넌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했길래 그딴 선생을 소개했냐는 소리를 또 듣게 해? 태훈이가 그래? 아니, 겐자기 실력이면 MIT나 스탠퍼드는 입맛대로 골라간다고 큰소리던데. 과외는 왜 하는 거야? 나도 걔한테 할 만큼 했어.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지랄? 그래, 지랄. 어쩔래? 홧김에 아무 말이나 막 던졌다. 한동안 카톡창에 침묵이 흘렀다. 그래, 그만하자, 그만해. 지금 그거 헤어지잔 뜻이야? 과외 하나 잘렸다고? 톡을 보내놓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니면 뭐? 뭔데? 지랄 때문에? 침묵만 길어질 뿐 김재준은 분노를 쏟아내는 이모티콘조차 투척하지 않았다. 어라, 개킹밖에. 이거 무슨 뜻이야? 김재준 씨, 진심입니까? 그래? 대답해, 김재준. 한동안 답이 없던 김재준의 카톡 프로필이 갑자기 알 수 없음으로 변했다. 알 수 없음? 그때부터 나의 모든 감각은 알 수 없음 이 네 글자에 꽂혔다. 내가 누군가에게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경우였더라?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아 다른 대화방을 뒤져봤다. 프로필이 알 수 없음이 된 경우는 최근에 전화번호를 바꾼 은영이, 여기저기 돈 빌리고 말도 없이 휴학한 지원이, 섹스는 스포츠라며 자유연애를 주장하던 예희가 있었다. 예희와 마지막 대화는 비트코인 고래와 마라톤을 뛰었다는 내용이었다. 김재준, 너 지금 카톡 탈퇴한 거야? 김재준에게 차인 분노는 잘린 과외를 떠올리게 했고 고자질쟁이 태훈이를 거쳐 결국 수학에서 폭발했다. 아흐, 진짜. 웬수 같은 수학. 거지 같은 수학, 진짜. 순간 치민 분노는 나의 현재 상태를 망각하게 했다. Oh my God.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분명 3년일 거다. 오늘로 꼭 990일이 된 나와 재준 오빠는 920일이 된 날부터 난투극의 컬이 달라졌다.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카톡 대리전을 벌였다. 각자 동원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전부 퍼부으며 분노를 표현했다.
그렇게 치 떨리게 싸웠는데 3년이나 사귄 남친이 문자도 씹고 연락이 되지 않자 주책 없이 눈물이 핑 돌았다. 날 피해? 왜 피해? 이보세요. 김재준 씨. 죽을 만큼 싫었지만 자존심을 꾹꾹 눌러 밟으면서 먼저 전화를 걸었다. 단 한 번 신호가 가고 뚝 끊겼다. 그 한 통의 전화로 난 싫은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김재준이 내 전화번호를 차단한 걸 알았으니까. 그러나 교훈은 교훈일 뿐. 난 카페테리아로 가는 내내 휴대폰을 닥달했다. 결코 배가 고파서 카페테리아로 향한 건 아니다. 강의실에서 그런 추태를 부리고 양심도 없이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미쳤거나 노망난 게 분명하다. 정말 내가 왜 그랬지? 오는 내내 자책했다. 올해 졸업하려면 절대 빵꾸나면 안 되는데. 여대의 장점 중 하나는 눈이 빨갛고 얼굴이 보름달처럼 빵빵해도 카페테리아를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배식대에서 음식을 받아 앉을 자리를 찾아 둘러봤다. 밥을 먹으며 태블릿 PC에 몰두하고 있는 경아가 보였다. 내가 앞에 서자 식판을 내려놓기도 전에 경아가 물었다. 노예선 탔구나? 귀신 같은 연, 어떻게 알았어? 눈꺼풀에 지진 났네. 싱크홀도 생기고. 거울을 보니 볼펜으로 눈꺼풀을 들어 올린 자리에 동그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화장이 밀려서 주름살도 깊게 잡혀 있었다. 대충 스펀지로 두드려 주름살을 지우고 경아에게 물었다. 밥 안 먹고 뭐해? 그동안 만든 거 3D 작업해. 메타버스 아이템으로 올리려고.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우리 경아는 못하는 게 뭐야? 발로 하는 건 못해. 남친하고 대판 쌈질도 하셨네. 아닌데 안 싸웠는데? 정신줄은 휴가 중이고 면상은 우거진데. 맞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보여? 경아는 이젠 대놓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쏘아댔다. 눈치 빠른 연. 이경아는 조소가 4학년이다. 손재주가 좋아서 학교를 다니는 내내 무용과와 의상과를 상대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았다. 나랑은 가끔 혼밥하러 갔다 만나면 동석하는 혼밥 파트너다. 혼자 먹는 뻘쭘함보단 낫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사이라고나 할까? 돗자리를 깔지 그래? 저기 좋네. 전망 좋고 가시거리도 넓고. 알잖아. 눈으로 보는 거 내 취향 아닌 거.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경환이는 엄마 보고 왔나? 지수가 허접한 음식을 담은 식판을 내려놓으며 경아에게 장난처럼 말을 걸었다. 어떻게 알았어? 면상 우거지. 말투가 딱 효도모드 아이가. 아, 지수는 체육학과 4학년이다. 육상계주 국가대표로 체육특기생으로 들어왔다. 출중한 미모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실력이 가려졌지만 대한민국 육상계가 국제대회 메달을 기대하던 기대주였다. 현재는 이런저런 사유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경기장을 따라다니며 응원해주는 남자 팬들이 있다. 그런 지수와 내가 찐친이 된 건 1학년 때 룸메이트로 만나면서다. 웬 다이어트? 바프 일주일 남았거든. 바프가 뭐야? 바디 프로필. 아, 그 바프. 촬영 의상은 골랐어? 아직 못 골랐다. 너 크롭 탑핏은 푸른색 계열이 예술인데. 그래? 그럼 이거 어떻노? 나 왕따야? 내 단짝, 내 혼밥 파트너인데 나만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니는 지금 우리한테 영혼이 없다 아이가. 이 정도는 가끔 밥만 먹어도 알아. 와? 오빠야 아직도 연락 안 되나? 사귀자고 할 땐 미친 듯이 쫓아다녀 놓고 이렇게 끝내는 건 말이 되니? 식스팩도 없는 남자를 너무 오래 사귀었지. 내 주위에 식스팩 천지빛깔이다. 소개팅 할래? 2대2. 아니, 아니, 나 할래. 하자. 너 환승 연애 완전 경멸해. 내가 아니야, 나 안 경멸해. 완전 경멸해. 잘 먹었다. 먼저 갈게. 그래, 또 보제이. 아리송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경아가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다. 난 괜히 환승연애를 꼬투리 잡고 화풀이를 해댔다. 서울은 환승의 도시야. 버스랑 지하철도 환승을 하는데 왜 연애는 환승하면 욕을 해? 정신 차리라. 와 이리 흥분하노? 경아 말이 맞다. 니 경멸했잖아. 그만 킹정해라. 니들은 나만 모르는 걸 뭐 이렇게 많이 알아. 인간의 감정은 칼로 무자르듯 싹둑 잘라지지 않고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치료받아야 빨리 낫고 흉터도 덜 남는다. 그런데도 환승연애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 내 상처에 피가 철철 흘러도 헤어진 연인에 대한 예의처럼 여기면서 쥐뿔개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다.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고 보니 쓰잘데기 없는 예의고 배려다. 새 연인에 대한 예의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죽자 살자 싸우고 서로 정떨어지고 싫어서 헤어진 마당에 우리는 왜 전 연인의 감정에 스크래쳐 나는 걸 걱정하며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 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데 환승연애, 그게 뭐 대수라고. 소개팅 해라 그럼. 소개팅 말고 다른 거 할래. 다른 거 뭐? 내 아는 태권도부 머시마들 쫙 풀어가 다구리함 쳐줄까? 너 속옷만 입고 바프 찍는 거 안 쪽팔려? 응? 그럼 됐다. 내가 재준 오빠의 그만하자란 말을 헤어지자는 의미로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다. 싸움이란 게 원래 아무 말 대잔치다. 솔직히 지랄이 뭐 어때서? 핏대 올리고 싸우는데 지랄은 애교 수준 아니야? 우린 길거리에서 서로 따귀를 때리며 싸운 적도 있었다. 고성이 오가도록 싸우다 그만해 하는 건 진이 빠질 대로 빠져 서로 싸울 힘이 없다는 암묵적인 합의였다. 경아와 내가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혼밥 파트너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커플은 싸움에도 나름대로 룰이 존재했다. 문제는 침묵이다. 그와 내 싸움에서 침묵은 오늘 처음 등장했다. 짧게나마 침묵하는 건 지금까지와 다른 것을 고민한다는 뜻이었고 우리 싸움에 남은 다른 고민은 이별뿐이었다. 사랑은 불타게 해도 이별은 쿨해야 한다. 최소한 젠틀하던가. 3년이나 만난 커플이 카톡으로 이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연애는 카톡으로 해도 이별은 얼굴 보고 해야 한다. 그래서 난 그가 제 발로 나타나게 할 생각이다. 딱 기다려, 김재준. 성화여대가 대한민국 3대 여대로 꼽힌다면 서연대는 대한민국에서 3대 명문대로 손꼽힌다. 등록금 비싸기로 1등이고 집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로 소문난 학교였다. 고등학교 성적이 전교 1등은 밥 먹듯이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다. 김재준은 그런 서연대 경영학과 3학년이다. 난 애초부터 그보다 실력 있는 과외 선생이 될 수 없었다. 나도 이들처럼 수학으로 명문여대 입성은 성공했지만 전교 1등을 해본 적 없는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었다. 비야, 내가 네 찐친인 거 인정하지? 당연하지. 그럼 인자 그만하자. 네 여섯 또라이 짓 하는 거 오빠야 귀에 벌써 들어갔을 끼다. 생각보다 마아이 쪽팔린다.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치장하고 지수와 사흘째 서연대 정문 앞에서 전단지를 돌렸다. 김재준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찍어놓고 행방을 제보하는 사람에겐 기프티콘으로 살해하겠다며 양심도 걸고 신촌 먹튀남이라는 오픈 카톡방까지 만들어 인쇄한 전단지였다. SNS 추적하면 반나절이면 찾을 수 있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러는 건 그가 제 발로 나타나게 하겠다는 내 집념이다. 여대생 둘이 말도 안 되는 이 전단지를 뿌리는 일은 서연대 전체에 소문났을 거다. 지수 말대로 벌써 김재준의 귀에 우리 얘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직접 그의 눈으로 확인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둘 다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산에서 추락했거나 감전사고 중 하나로 의식불명이거나 군대를 다시 갔거나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여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지? 비야. 뭔 생각을 그리 하노? 정신 좀 차리라. 미안. 지수의 호들갑에 정신이 들었다. 버려진 전단지가 바닥에 뒹굴었고 지수는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때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지나가던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숲의 전단지를 주었다. 전단지를 보며 입꼬리를 살포시 올리던 남자는 뜻밖의 말을 했다. 귀엽네. 창의적이고. 그날 우리 전단지는 절대 그의 눈에 띄지 말았어야 했다. 절대로. 귀엽네. 창의적이고. 창의적이고? 귀엽네는 모르겠고 내 귀에 창의적이란 말만 꽂혔다. 남자의 입꼬리에 걸린 미소는 분명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창의적이란 말이 묘하게 기분 나쁜 미소로 보이게 했다.
남자가 전단지에 관심을 보이자 그를 양옆에서 꿰차고 가던 여학생들이 전단지를 보며 쑥덕였다. 먹튀남?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래, 아직도 이러고 있다. 사흘 내내 이러고 있다. 그러니 제발 김재준 좀 나타나게 해주라. 저것들을 그냥. 여대생들의 조롱 섞인 말투는 지쳐있던 지수를 발끈하게 했다. 솔직히 첫날 김재준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들의 말대로 사흘 내내 이러고 있게 될 줄은 몰랐다. 흥분한 지수를 진정시키려는데 남자의 행동이 시선을 잡았다. 반으로 접은 전단지를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꽂았다. 그의 행동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함께 가는 여학생들도 알아채지 못했다. 지수가 봤다면 나만큼이나 놀랐을 거다. 왁시 존자갑이다. 드디어 복학했네. 휴. 존자갑이 누군데? 남학생 2명이 전단지를 책갈피 삼은 남자를 보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씩씩대던 지수가 어느새 전단지를 내밀며 다가갔지만 학생들은 존자갑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수는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필살기를 시도했다. 전단지를 입에 물고 긴 생머리를 두 손으로 쓸어 올리며 남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까무잡잡하고 긴 목선이 드러나며 섹시한 페이스가 한층 돋보였다. 그러나 어라? 지수의 필살기가 안 먹힌다. 학생들은 오로지 존자갑에게만 꽂혀서 한숨까지 뱉으며 지나갔다. 이런 쌍. 전단지를 챙겨간 남자의 감상평은 나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다. 귀엽네. 창의적이고. 어린 시절 한마음 병원을 다녀온 후부터 엄마의 열성적인 뒷바라지가 시작됐었다. 학습지를 모두 끊고 초등학교 3학년인 나에게 명문대생을 붙이고 전 과목을 과외로 돌렸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고 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나의 뇌는 대한민국 입시 정책에 맞지 않았다. 지나치게 창의적이었다. 창의적이란 말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좋게 말해 창이고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란 뜻도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지만 월급 누팡이 인생 최대 목표인 스승을 만나면 꼴통, 문제아가 된다.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인간형이 창의적인 인간형이다. 어머니. 네, 선생님. 선생님의 부름에 달려온 엄마는 날 품에 안고 전전긍긍했다. 난 수업을 버티다 쓰러지는 일이 빈번했고 처음 내 수업을 맡은 선생님은 나에게 손써볼 엄두도 못 내고 소리만 질렀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엄마들의 전전긍긍은 어떻게 해야 내 새끼를 살릴까 였을 거다. 선생님, 119 불러주세요. 외치며 반쯤 이성을 상실하고 한비야 정신 차려봐. 눈물 콧물 쏟는 게 일반적인 풍경일 거다. 그러나 나의 엄마 명도이 여사의 전전긍긍은 남달랐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어머, 한비야, 정신 차려봐. 한비야? 얘가 또 이러네. 네? 또요? 괜찮아요, 선생님. 좀 있으면 깨요. 얘가 창의력 수업은 안 이러는데 연산만 들어가면 꼭 이러네. 그랬다. 학교 수학은 곧 연산이었고 내 천재성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연산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난 대한민국 입시에 스며들지 못하는 천재였다. 엄마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았던 선생님은 없었다. 명도이 여사의 전전긍긍은 과외 선생님이 또 그만둘까봐 눈치 보기 바쁜 전전긍긍이었다. 그렇게 난 인생을 통째로 수학에 바치고 전교 1등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비정상인 천재, 반쪽짜리 천재가 됐다. 전단지 뿌리기를 접고 쉐어하우스로 돌아와 옥상 테라스에서 치맥을 펼쳤다. 간이 카페로 꾸며진 옥상 테라스는 이곳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름인지 별명인지 정체성도 감잡히지 않는 존자갑한테 밀린 지수는 남학생들한테 외면당한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아까 그 시키들 날 하이패스 취급했제? 성화여대 제시카 알바를? 언제적 제시카야. 이젠 모르는 애들이 더 많지. 니까지 날 은퇴시키나 제시카 알바 됐다고? 아니야, 넌 내 유일한 찐친인데 은퇴시키겠어? 긴 생머리,
운동으로 다져진 까무잡잡하고 탄력 있는 몸매의 지수는 이국적인 페이스로 입학과 동시에 인근 대학 복학생들 사이에 성화여대 제시카 알바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박에 인스타 여신으로 등극했다. 우리가 3학년이 되고 카야 스코델라리오가 입학하면서 지수는 제시카 알바가 됐다. 새로운 스타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옛 스타처럼. 3일 내내 전단지 뿌리는데 톡방이 너무 조용하다. 재준 오빠, 무슨 사고라도 나서 학교 못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저 봐라 저. 죽이네 살리네 할 땐 언제고. 고세에 맘 약해지가. 걱정되나? 그래도 3년을 사귄 싸인데 솔직히 걱정이 안 된다고는 못하겠다. 사례가 넘짜서 그럴 기다. 길 가다 설문지 하나만 써도 이 정도는 준다 아이가. 커피 기프티콘은 좀 그런가? 그래 그거 하나 받자고 남의 애인 찾는데 신경 쓸 인간이 어딨노? 네 분노가 팍팍 느끼질 걸 준다 캐라. 내 분노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그럼 꾸찌백. 괄호 열고 200만 원 상당 괄호 닫고. 사례합니다. 10,000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이 200만 원으로 바뀌는 순간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헉. 도서관에 있는 김재준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난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마침내 찾았다는 서름 때문이 아니었다. 지수야, 꾸찌 200만 원 어떡해? 미친다 빨랑 지어라. 단 1초였다. 1초만 기다릴걸. 그럼 10,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끝낼 수 있었다.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걸지 않아도 됐다. 정말이지 죽고 싶은 순간이었다. 못 봤겠지? 거의 동시에 올라갔으니까 못 봤을 거야. 그치? 못 봤다. 절대 못 봤다. 김재준이 맞다. 제보 사진을 받은 즉시 그가 있다는 도서관으로 달려왔다. 여학생이 많은 틈에서 그를 발견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며 공부에 매진하는 그를 보니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사고가 났던 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먼 발치에서 보는 그가 반갑기까지 했다. 미친년. 책장 틈에 몸을 숨기고 서서 주먹으로 내 머리를 한 차례 쥐어박았다. 책이 눈에 들어와? 공부가 그렇게 잘 돼? 이 나쁜 자식아. 그에게 따질 게 많았지만 정작 찾고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발바닥에 자석이라도 붙었는지 발을 떼면 책장 틈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심호흡을 몇 차례 하고 다시 용기 내려는데 그와 나란히 앉은 여학생이 책을 밀어보이며 말을 걸었다. 순간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숨어있던 용기가 불타올랐다. 그렇게 김재준에게 가던 나는 그의 손짓 한 번에 다시 책장 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가 여학생이 준 책을 중앙에 놓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에게 모이라는 손짓을 보였다. 그 테이블에 있는 모두가 일행이었던 거다. 너무도 태연히 잘 지내고 있는, 심지어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잘 지내는 모습만 확인한 꼴이 됐다. 꽃밭에서 화기애애 공부가 잘도 되겠습니다. 미치도록 약 올랐지만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정말 끝낼 생각인지, 전단지 돌리는 걸 몰랐는지, 알았다면 왜 모른 척했는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생각에 머릿속으로 따질 내용을 정리했었는데. 오빠야는 맞나? 맞아. 근데 그냥 오나? 5만 쪽 다 팔아가면서 전단지를 1,000장이나 뿌리가 찾았는데? 유통기한 3년 꽉 채웠으면 개같이 싸우고 쪽내는 건데 괜한 짓 했나 봐. 우리가 3일 동안 전단지를 뿌려대며 또라이 짓을 하는 걸 김재준은 정말 몰랐을까? 생각이 거기에 머물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웃잘래? 내일 훈련 째까? 눈치 빠른 지수가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다. SNS 하나로 전 세계를 통일한 디지털 시대에 전단지를 뿌려대며 아날로그적인 또라이 짓을 해서 그런지 진이 다 빠져버렸다. 머릿속이 멍하다. 문자 왔다. 네 휴대폰 문자 왔다고. 아, 이게 뭐야? 생각 없이 문자를 확인하고 내 눈이 의심스러워 지수에게 보였다. 뭔데 그라노? 중1 이름은 진호영. 남학생이고 주 2회 2시간씩 수학 과외 받겠대. 태훈이 빠진 타임에 맞춰놨으니까 내일 가봐. 연락처랑 주소 남길게. 한비야. 이 남자 못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봐라 마지막에 한비야 다 아이가.
전단지를 뿌리며 아날로그적인 또라이 짓을 한 건 직관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다. 이렇게 연락 온 거 보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지수와 다시 꼼꼼하게 문자를 살폈다. 연락처랑 주소 남길게 한비야. 분명 마무리에 내 이름을 콕 찍어 보냈다. 한비함은 빼박인데 카톡도 알고 문잔데 뭔 뜻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는 이 말투는 또 뭐니? 그가 보낸 문자를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성의 없고 업무적으로 느껴졌다. 여자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밈이 많이 돌지만 남자들의 언어도 이해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분위기는 아니잖아? 아니, 내 과외 스케줄을 왜 자기 마음대로 잡아? 누가 한대? 얼렁뚱땅 이딴 식으로 화해하자고. 폭풍으로 흥분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다시 문자가 왔다. 베스트 막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시급이 얼마고? 62,500원. 좀 센 일반 과외보다도 2배야. 네 연산 잘하네. 당연하지. 내가 연산에 꼬라박은 과외비가 얼만데. 본전 뽑으려면 해야겠지? 본전 따지면 네 환갑 때까지 해도 안 될 낀데. 돈 냄새가 풍기는 마취 효과는 연애 호르몬이 뿜어내는 것보다 강력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에 미소가 걸렸다. 아니야, 정신 차려 한비야. 그러면 안 돼. 혹시 거어가면 오빠야 있는 거 아이가? 화해 이벤트? 뭐 그런 거 아이겠나? 관리실을 통째로 빌려가 커플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오빠야가 짠, 앞치마 두르고 나타나는 뭐 그런 거. 지수의 상상력으로 돈 냄새와 연애 호르몬이 믹스되는 순간이다. 살짝 기대하는 나를 느꼈다. 그럼 내 과외는? 진호 형은 누군데? 마사지 관리사? 마사지 관리사? 설마 안 돼. 고3도 아니고 중1인데 100만 원이야. 그럼 뭘 고민하노? 폰 줘봐라. 야야야,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지수는 내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냉큼 휴대전화를 뺏어서 답장을 찍어보냈다. 알았다, 오빠야. 간판 속 손이 부드럽고 예뻐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손의 생김과 상호가 주는 괴리감은 관리사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일 거라고 믿었다. 그래도 의심했어야 했다. 직원 하나 없이 호영이 엄마가 혼자 일한다고 했을 때 알아들었어야 했다. 마사지 베드에 누워있는 고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보고도 생각 없이 지나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절친의 은밀한 데이트가 연상되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다. 진호 형은 중1 학생이 맞았다. 관리사가 아니라 다행이었고 지수 말대로 김재준이 짠하고 나타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다행이었다. 비싼 과외 수업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지만 문제집에 밑줄 그어가며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지수의 고통스러운 신음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기둥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이건 그냥 공식이야. 외우면 돼.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원기둥이네.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잠시 고민하던 호영이가 마침내 문제를 풀었다. 문제집을 내밀며 칭찬을 기대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내심 자신 있었던 모양이다. 땡. 이 아이, 뭔가 이상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마저 들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혹시 한마음 정신과에서 무슨 검사 받은 적 있어? 없는데요. 진짜 없어? 다른 데서도 없어? 잘 생각해봐. 있을 거야 아마. 호영이가 볼펜을 탁 소리 나게 놓으며 기분 나쁜 투로 물었다. 지금 나 수학 못한다고 돌려가는 거죠? 어후, 그럴 리가. 이 수업이 얼마짜리 수업인데. 아니야, 선생님이 어떻게 널 까니? 선생님이 거기서 수학 천재란 소리를 들었는데 너도 혹시 같은 상황인가 해서 물어본 거야. 자, 잘 봐. 원 넓이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야. 그리고 원의 둘레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고. 이거 잘 외워야 해. 헷갈리니깐. 알겠지?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는 호영이를 보며 왠지 모르게 심장이 따끔거렸다. 확실히 호영인 내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과외를 계속하는 게 옳은 건지 심각하게 고민이 됐다. 어느덧 지수의 신음소리가 잠잠해졌고 관리사 가운을 입은 호영이 엄마가 커튼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등을 환하게 드러내고 엎드려 있는 지수가 보였다. 등에 고속도로처럼 벌겋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는 호영이 엄마와 지수 등이 겹쳐지며 환영처럼 내가 상상하게 했다. 얼마나 열심히 문질렀는지 상상이 됐다. 우리 호영이가 수학을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데 썩 잘하진 않아요, 선생님. 아, 네. 그런 거였구나. 적당한 말을 찾아 버벅대는 사이 지수가 필터링 없이 말을 던졌다. 호영이가 어머니 닮았네요. 대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지수는 등이 아프단 소리는 말로 하지 않았다. 온몸으로 말했다. 돌아 누워요. 끙끙대며 몸을 일으키려는 지수의 등을 호영이 엄마가 찰싹 때리며 돌아 누우라고 하고 냉장고로 갔다. 지수와 난 김재준과 호영이 엄마의 관계를 묻고 싶었다. 우린 서로 물어보라고 미루며 손짓으로 무언의 대화를 했다. 결국 지수가 손을 들었다. 원장님이 근데요, 재준 오빠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재준 오빠, 그 사람이 누군데? 원장님은 습관처럼 냉동실 문을 열고선 정체를 알 수 없는 앰플이 한 칸에 빽빽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놀라 얼른 닫았다. 다시 냉장실 문을 열고 시트팩을 찾아 입으로 뜯으며 지수에게 갔다. 오픈몰에서 2,000원에 살 수 있는 싸구려 팩이었다. 띵? 과외 연결해준 사람을 어떻게 모르지? 서현대 경영학과 김재준 모르세요? 과외 소개한 사람요. 글쎄, 내 동생도 서현대 경영학과야. 학교를 가다 말다 해서 그렇지.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내가 마사지 시작 전에 얘기했죠. 10회 180인 거. 예? 네? 순간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큰 소리가 터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호영 엄마는 지수의 얼굴에 마사지 시트지를 착붙게 올리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쉿, 말하지 마. 팩 붙이고 말하면 주름살 생겨. 친구야, 어떻게? 미친 거 아이가? 내가 중1 때부터 마사지 받은 경험이 10년인데 저 실력으로 180? 말이 되나? 왜 내가 찔리지? 지수는 180만 원짜리 카드 영수증을 보며 흥분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근육통에 시달릴 때면 지수는 엄마 손에 이끌려 종종 마사지를 받았다고 했었다. 그 경험으로 관리사의 손놀림이 서툴면 단박에 실력을 알아챘다. 내가 엮인 일이 아니었다면 지수는 절대 카드를 내밀지 않았을 거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는 지수를 보자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경이었다. 그럼 재준 오빠랑 호영이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았네?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화해하잔 뜻이겠지. 과외 하나 연결해주고. 니들 화해의 재물이 왜 내 등짝인데? 미안. 내가 카드 값반 보태줄까? 니 등을 반 내놔라. 지수는 아파하며 겨우 옷을 입으면서도 웃었다. 옷을 갈아입고 탈의실 문을 열자 호영이가 서 있었다. 와, 뭔 일 있나? 우리를 안쓰럽다는 듯이 보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 양심에 찔려서 얘기하는 건데요.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한마디에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고작 14살짜리의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 이막의 운명이 결정되리라곤 그때는 알지 못했다. 호영이의 한마디는 그날 밤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손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